지적 생명체는 아니지만 뭐 저는 이제 생물학을 연구를 했고 또 뭐 의학 쪽을 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을 했을지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셀사이언스 네이처라든가 뭐 천문학 이런 저널들이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게 파일업이 되면서 점점 이런 그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진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간접 증거들이 계속 이게 이제 그냥 딱 있어가 아니라 이게 있기 위해서는 그 유기화합물이 있어야 되고 네, 이게 그 필요하다. 유기화합물이랑 반응해서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화석으로 치는 미싱 링크처럼 그 중간중간 단계들이 연구실 단계에서 하나씩 이제 증명됐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네. 과학자들은 이제 개연성 있게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외계 생명체가. 외계 생명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사고를 해서 이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추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추정해서 그거에 뭐 몇 퍼센트인지를 확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계 내를 보고 지금 그것도 발견되지 않은 거 보고 하니까 엄청 네. 부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추론이죠, 그냥 추정. 추론. 나는 추정. 근데 그렇게 하면 해도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지적 생명체가 없을 수가 없고 네. 그런 은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 기사는 한 2조 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확률의 문제로 이제 치환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제보면 또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면은 그 0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40억 년 전에 가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태양계에서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 뭐 유로파라던가 이런데 이제 물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미생물 같은 환경도 그래서 지적 생명체 아니더라도 진짜 단세포 생명체가 진짜 지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다. 태양계에서 목성의 그 위성이라든가 뭐 금성이라든가 그게 발견되면 너는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하는 어떤 그런 생명체, 생명체가 있어요. DNA 그러면은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엄청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우주에 지구에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화성 같은 데서 생명체를 찾으려고 그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게 천문학자들 숫자 세보면 1, 2, 그 다음에 모두예요. 다시 한 개에서 두 개가 되고 그 다음 카운트 3, 4가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죠? 토성 고리가 있잖아요. 예. 전 우주에서 유일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시험 문제 전 우주에서 그 유일하게 고리를 갖고 있는 천체는 그럼 토성이 다 정답이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목성에서 토성 발견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면 해왕성, 천왕성에도 있어야 돼라고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성의 고리가 일단은 유일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목성에서도 발견이 그러니까 되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만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런데 발견이 되어야 그때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목성이 발견되니까 그렇다면 이 거대 기체 전체는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천왕성, 해왕성도 조사를 하고. 근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있는 거죠. 다 있어요? 왜냐, 다 있어요. 되게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역트니까 잘 발견 안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이제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지구 같은 데는 왜 없지? 왜 없지? 라고 생각이 들만하죠. 왜 없지?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띠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있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생겼다 없어지는 거겠네? 그럼 지구에도 어느 때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지구에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토성의 띠는 지금 만들어지는 걸까 없어지는 중일까?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야. 그렇게 돼서 지금은 소행성에도 띠 같은 게 발견된 게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든지 띠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띠라고 하는 게 이 로시 리밋이라고 해서 중력적으로 오면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든지 가질 수 있는데 얘는 왜 못 가질까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이런 이런 식이 되니까 외계 생명체도 화성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DNA 뭐 아미노산 쓰는 게 똑같아요. 우리랑요? 만약에 네. 그러면 우주 전체가 지구인이랑 똑같은 애가 다 있어 이렇게 이제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한두 개만 더 발견되면. 한 개만. 근데 그 우리는 뭐 20개를 쓰는데 여기는 18개만 쓰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그러면 이게 막 신나는 거죠. 왜냐면 엄청 신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조합을 가지고 17개짜리 15개 막 만들어서 우주에 막 해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게 가능성들이 그래서 이 두 번째 미생물의 발견이 정말 중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연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과학계 놓지 못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한 개만 발견이 되면 그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고리처럼. 근데 이게 안 되는 한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견이네요.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 안에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럼 진짜 너무 무섭다. 네, 근데 아니, 그 네. 다중우주 생각하면 네. 또 그런 것 중에 하나에서 한 개만 있으면 됐지. 사실 그 창백한 푸른 점이 유명하잖아요. 네. 작은 점 하나에 우리가 모든 것들, 문화, 뭐 영웅, 전략, 뭐 역사 이런 것들이 한 점에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뭔가 쓸쓸한데 진짜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확장해서 다중우주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사고 과정이나 네. 관측에 따라 계속 분열되니까요. 네, 순간마다. 우주에 우리밖에 없는 것도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우주에 외계인들이 막 득실득실 거린다는 것도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다중우주에도 막 외계인 막 오. 엄청 많고 막. 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 뭐 80세, 100세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주적 관점에서 이거 찰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물을 관찰 이런 것도 굉장히 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 순간만 보는 것 같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토성의 고리든 이것도 과거에 생겼고 없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토성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판단하고 우리는 이제 하더라고요. 그거를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그 너머에 대한 시나리오를 계속 의심하고 검색을 해야죠. 그래서 토성은 요즘에 재밌는 게 생겼다 없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그 속으로 유입되는 거랑 튀어나오는 거랑 이런 거 궤도랑 개수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지는 중이라고. 아. 근데 그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검증을 더 해야 되겠죠. 예. 그 뭐 탈출하는 애들 비 뭐 들어오는 애들 이런 거 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요즘에 그 뭐지? 그 VS 게임 있잖아. 밸런스 게임이요? 밸런스 밸런스 게임.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요?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우주 삼라만상에 대해서 기원이든 뭐든 그리고 뭐 삼라만상이 있으니까 거기 뭐 어디 알파 센타우리에 우리랑 직접 생명체가 있는 애가 있다 이런 거 다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선택하는 선택지랑 vs 그냥 약간 속물적인 그런 모든 것들 있죠. 뭐 현금 100억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냥 그냥 딱 현금 100억. 박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현금 100억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 똑같이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이거는 그 삼남 뭐든 다 알면 네. 그냥 끝난 거잖아요. 아 끝난 거죠. 뭘 더 할 게 없잖아. 아, 재미가 없구나.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진짜 없잖아. 과학자다. 그러니까 100억을 받아서 네. 연구소 설립해서 맞아요. 타이밍 노는 거지. 이게 아. 훨씬 낫죠. 그게 진짜 맞아요. 진짜 다 하게 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다방이 아니 그 카페가 엄청 커지는 거야. 100억.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말한 대로 그런 거 이제 궁극적인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주를 정보로 보면 네. 정보가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100가지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주 전체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궁극적인 그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러면 이게 우주를 우리가 알아차려 버린 거잖아요. 모든 걸 알게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특이점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거를 궁극적인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네. 그러거든요. 다 알게 되면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우리 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원자. 우리가 우주랑 별개로 밖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서 우주를 관찰을 해요. 아. 더군다나 우주에서 만들어진 물질로 이루어진 뇌를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니까 이거는 종속 변수예요. 독립 변수가 아니고 우리가 우주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 요즘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네. 메타인지 못하는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주관적인 나만 계속. 하지만 네. 그것을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그 그 넘사벽이 한계가 있다. 있을 수밖에. 우리는 부분집합이니까. 그리고 네. 넘사벽 4차원 네. 그럼 아무튼 100억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그걸 누르실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 일단 눌러보죠. 그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100억이 중요하긴 하네. 100억이 중요하긴 하네. 그렇죠. VS에서 100억의 가치가 중요하긴 하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외계인 돌아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 외계 지적 생명체도 진화해서 가진 게 우주는 공간과 개수와 시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지니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냥 보통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이제 뭐 가우시온 분포라 그러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일반인 가운데서 저처럼 네. 하는 게 모범 답안인 거고.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지금의 그 테일에서. 그러니까 이게 포괄이 돼야 되는데 뭐 두 번째 게 발견되면 이 테일이 확 줄어들면서 이 폭이 확 줄어듭니다. 또 줄어들면서 이제 살짝 이동할 또 수 이동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외계인이 그러면 UFO가 그 다음 문제 이제 UFO가 예.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냐. 야. 근데 그 문제를 얘기하려면 이런 거죠. 뭐 맨날 써먹는 얘기인데 그 되게 인류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UFO를 타고 외계인들이 왔어. 엄청난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잖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라면. 아까 말한 대로 미생물 단계를 넘어서 지적 생명체를 바로 조우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정말 토성의 고리가 문제가 아닌 거고 훨씬 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게? 토성 고리를 했는데 목성 고리가 나타나는 정도로 뚜렷하고 네. 그 획기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UFO를 탄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 왔다는 확실한 그러니까 증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든지 그런 것들 이제 그건 뭐 되게 정말 얘네들 와가지고 뭐 컨택트란 영화 같은 데 나타나듯이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의 제일 좋은 단계겠죠. 우리는 아직도 경험적인 게 되게 의존하는 종족이니까 네. 예. 그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브레이스 웨일이라는 사람이 1960년, 61년도에 사이언스인가 네이처 논문에 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 막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몇 개 안 보냈지만 네. 이게 전 우주적으로 많이 날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네. 그러면 얘가 지구에 불시착했을 수도 있어요. 뭐 2만 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땅이 계속 파묻혔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천문고고학 같은 건데 네. 파가지고 걔네들을 보면 합성한 게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네. 합성될 수 없는 어떤 금속 합성물이다. 이런 것들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심각하게 논문에 써가지고 이론적으로 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되게 큰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문명에 대한 있었는데 없었다 이런 걸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네. 거기 있는 쪼가리들 나타난 분석하는 것들, 거. 네,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속을 합성시키는 건 도자기 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열이라든가 에너지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추론해서 그 정도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쓸 수 있는 문명이 있었다는 걸 추론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저는 원래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도 없었는데 지금도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밥 라자르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음모론인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게 제가 밥 라자르가 그 다큐를 본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팟캐스트를 봤거든요. 그 조로건 팟캐스트에 나오는 2시간짜리.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방식을 들으니까 이게 되게 거짓말 하기가 되게 힘든 질문을 너무 잘 대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궁금한 게 그 사람이 MIT에서도 연구했었는데 기록이 다 사라졌고 그런 식으로 다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진짜 미 정부에서 기록도 다 없애고 얘를 진짜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록을 다 없애고 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좀 순서가 좀 헷갈렸는데 아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MIT를 다녔는데 기록이 다 없어졌으면은 이 사람이 MIT를 다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같이 다녔던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밤라제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하는 거는 다 삭제가 됐다. 나의 과거의 기록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면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들밖에 다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딱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그냥
엄청나게 똑똑해가지고 거짓말 완전 스토리를 완전 탄탄하게 몇십 년 동안 이어왔던가 자기조차도 세뇌를 시켜서 거짓말 탐지기로 통과하고. 아니, 똑똑해서 그랬던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그냥 완전 환상에 빠져가지고 망상에 빠져서 미쳐서 먹혔거나. 미쳐서 완전 그 사고에 먹혔거나 아니면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거나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거짓말 탐지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막 이래요. UFO에 딱 처음에 얘가 들어갔을 때 조로건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UFO가 크기가 어땠냐 이래가지고 그 밥 라자르가 UFO의 중앙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개를 필 수도 없을 정도로 작았대요. 근데 중앙에 들어갔을 때 필 수 있었대요. 그랬더니 조로건이 그러면은 그거를 운전하는 운전사도 되게 조그맸겠네? 라고 말하니까 밥 라자르가 그렇지. 왜냐면 의자도 되게 조그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말하는 방식이 뭔가 원래는 의자는 없었는데 뭔가 얘가 예전에 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걸 말을 해야지 갑자기 없었던 의자가 이제 나오는 것 같거든요. 혹은 뭐 이렇게 UFO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밥 라자르가 UFO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는데 의자랑 뭐 리액터 놓는 공간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로건이 그럼 거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냐, 뭐 스크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냐라고 말하니까 밥 라자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스크린이 있었다. 근데 그 스크린이 엄청나게 뭐 휘황찬란한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스크린이 없었다. 이렇게 스크린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있었다 없었다 중에 한 개를 무조건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밥 라자르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그 우주선에 아치형의 지붕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지붕 중에 지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치형으로 이렇게 근데 그 지붕 중에 한 개가 투명으로 변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스크린으로 너가 부르고 싶으면 스크린으로 불러도 되는데 뭐 그것만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로건이 항상 물어볼 때 두 가지 초이스 중에 한 개를 선택하도록 유도를 해서 물어보는데 항상 그 한 개를 선택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되게 구체적으로 세 번째의 답을 이제 항상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 최근에 그 뇌과학 하시는 장동순 박사님이 네. 이제 뭐 공부한 뇌과학인가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거 하는데 최근 주제가 헛소리의 과학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은 이제 연구자 출신이니까 이제 최근 논문들 이렇게 해서 헛소리의 과학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있는 걸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들 결과들인데 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랑 확신에 찬 것이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흔히 자기 자신도 속인다 그러죠. 네.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게 기억 회로에 돼 있어서 네. 자기 자신은 진실만 얘기하고 확고하게 얘기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한 2번의 유형이네요. 뭐 그런 유형들이 자기한테 먹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예. 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네. 그 스토리텔링 능력도 좋고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현실에 나타난 것과 아닌 것을 적절히 섞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듯하게 느끼게끔 하는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레벨이 있고 완전히 이성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계속 거짓말로만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딜까 뭐 이렇게 거기서 하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속은 걸까 그냥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왜냐하면 몇 초 후에 드러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 거기 안 갔었는데 거기 간 영수증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요즘 많이 해요. 워낙 또 요즘에는 가상과 이런 게 섞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 라자르라는 분 그걸 보면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그 기록들이 없다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뭐 그 사람을 뭐 해서 다 지워버릴 수도 있죠. 그런 공작들을 뭐 하잖아요, 보통.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모든 걸 없앴어. 아까 뭐 주변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나이 때쯤 되면 우리나라도 왜 청문회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국정원장이었네 박지원 씨 그 학교 다녔던 대학교 다녔던 예. 그게 이 뭐 그 졸업 요건에 그 과목 수가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막 했거든요. 근데 저도 중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 생활 기록부랑 제 기록 어디가 있냐면 교육청에 어디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다 그때는 종이잖아요. 네. 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종이라 가지고 다. 그 저희 뭐 아버지 할아버지 그 기록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렇게 탈사 다녀서 졸업회관 하기로 갔는데 그 사진은 그 앨범도 없어요. 사진은 못 찾았고요. 그 뭐 1, 2, 3학년 있으면 1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2, 3학년은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에서 사실 기록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처럼 예. 전산화됐고 이래서 네.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요즘적인 생각이고 아.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예전에 뭐 어디 그 문예부 활동할 때 뭐 상표 받았다 이런 거 있는데 예. 그거 누가 기록 가지고 있을까요? 없겠죠. 뭐 고등학교 때 뭐 어느 학교에서 100일장에서 받은 거 하긴 그 증명서 내봐 그럼 없거든요. 아.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대학 시스템에서도 정규직 교수가 있지만 뭐 연구 교수님 무슨 이런 객원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예. 이거 써내라 그러면 없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네. 박사 학위증이 있다만 해요. 라틴어로 써 있고 네.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아 진짜요? 졸업 증명서 이런 게 없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그거 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그래, 거기다 그 해줬더니 어떻게 보내냐면 지도 교수가 이렇게 사인해갖고 내가 이 학생이 됐다고 그렇게 여기서는 안 받아주고 어. 그 학위 등록을 하려는데 학위 등록 번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따만한 그거 하나 라틴어로 써서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해준 게 한국 상황을 막 얘기했더니 그 라틴어 된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네. 예. 거기다가 학교에서 이제 직인 그 같은 거. 디인 이게 사인해주고 아. 지도교수 사인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문서 문화에 딱 하게 되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뭐 이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밀고 나가도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그게 없어진 게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래 음모론적 이 사람 것만 없애느냐 오히려 그 당시의 기록들이 보편적으로 남아있느냐를 보면 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 이게 없어져도 대부분의 모든 게 있는데 이 사람 건 없어. 근데 대부분 없어.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없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신뢰도 같은 걸 체크하는 포인트인데 충분히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안 믿겠지. 하지만 뭐 우리가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고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느냐는 다른 문제라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내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맥락과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동치가 아니라는 거죠. 동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부 고발자도 있고 우리가 천하의 주길러빈 범죄자인데 그 내부 고발을 하면서 어떤 세계적인 사건을 촉발하는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메신저예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이 열받아서 그건 배신을 했던 간에 터트리는 게 진실을 터트려서 그것이 촉발되어서 사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그래서 이 라자르란 분은 거기서 나타나는 맥락을 보면 굉장히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기가 본 것만을 진실로 얘기하는 것은 약간 별개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